자, 안녕하세요. 세 달이 밝았습니다. 세 달이 밝았고 모든 게 첫 진도로 리셋돼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열심히 하시소. 자격증 시험의 가장 중추적인 시기가 이 3월 4월입니다 진짜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3월 4월만 속된 말로 잘 넘겨도 그의 시험에 농사에 뭐 7, 80%는 끝이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일단 3월 4월 되면 1원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고 5, 6은 흐름을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다지고 그런 거니까 조금 아시는 분은 3, 4월을 1월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문제 좀 같이 병행하시고, 좀 미흡하신 분은 뭐다 물건 늘어져 가지고 3, 4월에 1월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대다수는 저하고 호흡을 맞추신 분이고 신칼라도 한 분 계시긴 계시니까만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카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박수는 항상 뭐 저한테 대한 찬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화이팅 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면 돼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 테니까 본게임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소. 이 부분 아예 중개법의 연역이라든지 뭐 유래 자체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는데 가볍게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 과목은 그지요. 우리 과목은 크게 편제가 3개 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률, 그죠?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그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파트, 그리고 뭐예요? 중개 실무, 그죠? 우리가 파트가 이렇게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요. 공사 법률 파트는 굳이 말하면은 26개에서 한 28개.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이 뭐 4, 5개 정도. 여기서 뭐다 한 7개에서 한 9개. 요래 우리가 통상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요래 큰 틀은. 사실 국토부의 권고 가이드는 여기 70이고 실무가 30% 내외인데, 사실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은 그죠? 실무 파트가 대여섯 문항씩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8, 9문항 정도, 원래는 30문항 대 10문항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게 100%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뭡니까? 7대 3의 비율이고, 그러니까 나는 32문항 대 한 8문항 정도 그래 보시면 안 되겠나, 그죠? 한 80% 대 20% 이래 보시고 하는데, 현재는 그 이하로 실무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원래도 그래 나온다는 보장 없으니까 저는 항상 실무가 한 7, 8개 정도는 출제된다, 그래 각도를 잡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가 제일 먼저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잖아, 그지? 이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입니다. 법률 파트는 뭐예요? 우리가 수록된 게 총칙, 그리고 자격증 제도, 그죠? 그리고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중개 업무, 그죠? 그리고 개공 등의 의무하고 책임, 개공 등의 의무와 책임, 그죠? 그리고 중개 보수, 그죠? 그리고 지도 감독, 그리고 뭐예요? 보칙,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협회, 우리 파트는 뭐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요래 보시고, 법률 파트는 굳이 따지면 뭡니까? 총칙은 2문항에서 올 배우지 마무리 지수다 3개 정도 최대치가, 자격증 제도는 많이 나오면 하나 정도, 등록의 결격 사유는 2문항에서 한 3문항, 중개업무 파트는 4문항 5문항, 의무 책임은 뭐다 5개, 6개 이런 정도, 보수는 2개에서 한 3개, 지도감도 여기가 모든 게와 우리가 행정제재잖아. 형벌, 뭐 질서벌, 그지? 행정처벌 다 들어가 있고, 뭐 보칙, 포상금 다 수록해가지고 한 6개 정도는 거뜬하게 나올 겁니다. 협회는 뭐다 하나 정도, 그죠? 여기 우리 법률 파트의 큰
출제 컨셉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래 우리 각도를 잡아두시고 3개, 4개, 7개, 12개, 18개, 21, 27, 28 뭐 여기서 한두 개 빠지는 거 아니면 뭐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출제가 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보시고 그 중에 우리가 뭐다 오늘 총칙 파트를 하겠다. 총칙 파트는 뭐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이 법의 재정 목적, 그죠? 이 법의 재정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그죠? 용어의 정의, 그리고 중개 대상물, 그죠? 이게 우리가 총칙 파트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죠? 사실 요 2개 파트는 100% 출제됩니다. 요거는 뭐다 우리가 참 계륵 들어봤나 계륵 그자 넘주긴 아깝고 내하긴 그런 거 딱 그런 파트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 재정 목적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좀 귀한 파트입니다. 무조건 2년에 한 번꼴 3년에 2문항 정도는 계속 출제됐어요. 현재 지금의 재정 목적으로 바뀌고부터는 뭐다 찬밥됐습니다. 연한 6년 정도 지금 연속으로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도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으시고, 그래도 우리 법에 1조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뭐 확인합니다. 그죠? 꼭 해야긴 또 해야 되고, 그지? 또 양이 많지도 않으니까 꼭 좀 알고 들어가시소요. 그래 우리가 접근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총칙 파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이거부터 합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 정도 공인중개사법 책에는 없지만도 뭐 변천사하고 뭐 유례 정도 그죠? 요래 보는데 사실상 뭐 시험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시험하고 관계 없다 해도 무리 없어요. 그래 보시고. 자, 우리 보면 우리가 요 정도 그죠? 우리나라 뭐다 최초의 개공, 우리나라 최초의 개공 중개업자가 누구냐,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중개법에 뭐단 말이요? 표시는 뭐냐, 요런 정도. 그냥 참고 삼아, 그죠? 요런 정도. 우리나라 최초의 중개업자를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각해, 그죠? 각해 또는 뭐다? 우리가 집주름, 그죠? 각해 또는 집주름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최초의 중개업자를 각해 또는 집주름에 불렸다. 이런 정도. 105점 정도 노리시는 분들은 공부해 놓으시겠습니까? 105점 노리시는 분들, 60점 노리시는 분은 할 필요 없습니다. 100점 노리시는 분들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와노 강사 좀 많이 하는 것이 보이잖아, 그치? 그래 하는 거니까 전혀 시험과 관계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각해가 뭐냐면은 뭐 우리가 뭐 그냥 고려 시대 그 용어인데 뭐 흥정 이런 걸 관계 있는 그런 정도, 그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중개법 효시는 뭡니까? 객주 거간 규칙입니다. 그래, 거간꾼 흥정을 붙이는 자 뭐 그래. 객주는 객상 주인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시험에 관계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근데 이거는 좀 봐, 요거 때문에 요건 좀 봐둘 만한 흔적은 요거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1961년도 소개영업법, 그죠? 소개영업법 시절하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나 등록제가 아닌 뭐다? 신고제입니다. 61년도 소개영업법 시절하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나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출발했습니다. 신고제로. 신고제란 말은 뭐예요? 누구나 중개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 신고제는 누구나 부동산 중개업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신고의 의미는 와 영업장소, 사무소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업종이 신고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식당, 요식업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신고제일 겁니다. 자기 점포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신고제고, 그 등록, 다음 주에 물론 등록 파트 나올 때 허가와 등록의 차이점을 좀 심도 있게 다루지만 그 등록은 뭐예요? 자기 영업장소 플러스 뭐예요? 전문 자격. 그게 여러분들이 등록제입니다. 허가제는 뭡니까? 전문 자격이지만 뭡니까? 관할구청에서 관할구청 내고 관할부서에서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허가제입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보다 좀 더 허가보다 완화된
우리가 등록이고, 신고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등록. 그래서 등록으로서 시장에 진입시킵니다. 이런 정도. 신고는 뭐다? 영업 장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정도. 그죠?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식당은 뭐 큰 자격 필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식당 이런 건 신고제고, 요식업 그런 거죠. 대부분 신고제일 겁니다. 그리고 등록은 전문 자격, 영업 장소. 그렇게 뭐 여러분 좋아하는 의사나 뭐 이제 변호사, 약사, 가장 중요한 전문 자격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그죠? 그중에 가장 전문적인 자격증이 뭡니까? 공인중개사야. 글자 제일 길잖아. 전부 뭐 약사, 의사 두 자 짧잖아. 변호사 석자야. 공인중개사 5자입니다. 가장 전문적인 거니까 깁니다. 공인중개사. 바로 본인들이 공부해온 자격증에도 이래 무시한대. 그래 뭐가 되겠단 말이야.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맞다. 어디 변호사 나무래가 우리하고 되노? 어디 의사야 나무래가 우리하고 되노? 이래 마무도 될까 말까인데 참 나 우리하고 합니다. 네가 의사지 나는 그 공인주사다. 붙어보자 합니다. 내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새끼 의사 나무래가고 지가 말 줄 알겠나 뭐합니다. 그죠? 우리 좀 소개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신고제. 자기야 친근감. 우리 아버지 보고 파파 뭐 아빠 이렇게 하면 좀 친근감 있어 보이잖아. 자, 뭐다? 신고제. 누나 또 교회 다니시는구나. 교회 가게 우리 집에 보면은 종교가 3개 분파 나와요. 3개 분파. 작은 형수는 천주교. 우리 집 사람 집은 톡실한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엄마는 톡실한 불교야. 803 가면요, 와, 그 선본사 가면 와, 그 위에 선본사 그 절부만 거와 옛날엔 그와 올라갈 때 있었는데 전두환 비서가고 노태우 비서가 딱 하기 그건 기와 불사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19년 전인가 600인가 줬어 엄마가. 우리 다 5남매가 아버지 엄마 중에 내만 더 갖다 할게네. 내가 제일 귀한 자식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속을 좀 많이 섞이는 거예요. 그 기와 불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거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죽을 때까지 가요. 그건 돌에 박히는 가이가 와. 그랬는데 그거 사회 우리 엄마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그덕이랍니다. 사회 팔방하는데 나는 뭐 전혀 아니다 합니다. 뭐 될라가 지금은 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아마가 저 집에서 반대 좀 했어 봐야 돼. 20년 동안 2번 받다 가나 처음에 종교적인 거 있었다 하겠네. 난 결혼하지 말자. 난 네 막 여자 많다. 가라 했는데 아마가 목숨 거 내한테 안 돼. 진짜라 학교네. 아유 미치겠대 참네. 내가 강절했으면 내가 가는데 지사지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자기 하면 안다 해가 저것마다 막 미쳤다 하고 이렇게 딱 하겠네. 그래가지고 막 반대 적당했으면 내 그래도 용서하려고 했는데 하도 반신해가지고 가수 데리고 가수하고 막 하면서 그러고 안 볼라 했다 하겠네. 그래서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도 해달라고 하게 불쌍하게 데리고 와 살았잖아. 참네. 그래 나는 솔직히 그 일요일인가 봐 예배당 가잖아. 그건 허용하려고 했어. 허용한다면 근데 아예 안 가더라니까. 하얀 제사쯤 제일 잘 우리 엄마는 가 제사 봐요 안 먹습니다. 제사 제일 잘 모시고 제일 잘 그래서 그 네가 그래 살아갈 자격이 있다 하면서 데리고 삽니다 계속 그죠? 그 신고죠. 몰라 그래도 나는 강요 안 했습니다. 나는 또 막 수요 금요 뭐 새벽기도가 이렇게 싸면 좀 말리 몰라 했는데 아예 안 가대 뭐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때 싸운 적 없었습니다. 저거 하나 내가 또 뭐 불교에 믿으냐? 난 또 불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는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자 신고제 그죠? 소개업반에서는 뭐 신고제고 현재는 뭡니까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와 현재 우리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 동산 중개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왜 하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소개영업법 시절하에서는 뭐다? 동산의 중개도 가능했다. 이 소개영업법 시절하에서는 동산 중개도 가능했다. 뭐 먼저 하겠죠? 동산 중개도 가능했다. 그리고 1983년도 뭐다? 중개업법입니다.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뭐다? 우리가 신고제가 아니고 뭐단 말이요? 허가제로 출발했습니다.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뭐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출발했다. 이 정도는 의미 부여해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부터 등록제로 출발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 허가 출발했다가 1999년도 즉 7차 개정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사도 아니고 연도 이런 거 집에 외우고 이런 거 아니지. 미쳐본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7차 개정될 때는 뭐다? 우리가 그러죠. 등록제로 전환돼 가지고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이 뭡니까? 등록제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미는 보다. 현행 부동산 중개사법은 등록제지만 현재는 중개법이 제정될 최초의 그 당시에부터는 등록제로 출발했는 것이 아니고 허가제로 출발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별거 없죠. 고려 보시면 돼요. 허가와 등록의 차이점은 좀 전에 제가 가볍게 설명드렸지만 다음 주에 등록 파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달아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부동산, 이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이나 뭐 이게 변천 사고 유래 뭐 이런 일단 보시면 돼요. 요래 보시면 돼요. 그나마 건질 것은 뭐 이 정도, 그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책에 있는 걸 바로 들어가면은 교재 16페이지 총칙.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총칙이야, 총칙. 지금 총칙 파트잖아, 그죠? 이 총칙이 뭐냐 하면은 어느 과목이든지, 그죠? 그 과목의 전반적인 사항들이라든지 규칙들을 수록해 놓은 파트가 총론, 뭐 총설, 총칙 같은 말입니다. 어느 과목에도 이런 민법도 제일 앞부분에 일장이 뭡니까? 총론 파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총론, 총칙, 총설은 같은 말입니다. 총론이나 총칙이나 총설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 과목의 전반적인 사항들이라든지 뭐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일반 그 내용들을 수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총론, 총칙, 총설이라 보면 돼요. 당연히 우리 과목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총칙 파트에는 뭐란 말입니까? 뭐 그 과목 중개법에 대한 중개에 관계되는 용어라든지 중개에 관련되는 대상물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나오네. 모든 건 책 순서로 갈게요. 이 법의 구성입니다. 구성. 이 법의 구성.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 됐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지 이거는까지 적을 필요 없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제일 처음이 법률이고 그리고 시행령 옆에 잘 뺏겨놨죠. 그렇지만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은 뭐다? 잘 어디서 그 제일 이 앞으로 좀 어디서 앞으로 요.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좀 좋다 그래. 그래. 찬찬히 그래 해요. 하면 다 돼요. 시행령이 뭐다? 대통령령이고 그리고 시행규칙이 뭐다? 국토부령입니다. 원래는 시행규칙이 뭐예요? 총리령하고 각부 장관들의 규칙이 뭐다? 이게 시행규칙이야. 그런데 우리 과목에서는 뭡니까? 국무총리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우리 법의 규정을 제정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토부령으로 했는데 원래는 시행규칙이 각부 장관 그리고 총리령이 우리가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은 대통령이고 쉽게 이 말이야. 가장 상위법이 법률이니까 그러고 시행령이고 그 시행규칙이단 말이야. 하위법이단 말이야. 뭐 뭔지 알겠죠?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시행규칙 국토부령에는 조글한 게 적어놓어 있어. 각종 양식이라고 한 게 적어놓어 있어. 각종 양식, 그죠? 교재 16페이지면 16페이지 16페이지에 우리 시행규칙에는 뭐다? 각종 양식이야. 양식, 그죠? 우리 중개법의 모든 서식 있잖아. 서식, 그죠? 서식이나 같은 말 양식, 서식이나 양식은 뭐다? 전부 시행규칙에 정해집니다. 그래 다음부터 바로 배우는 뭐 개설등록 신청서 앞으로 배우잖아요. 뭐 휴폐업 신고서, 뭐 인장등록 신청서, 뭐 각종 있잖아. 서식들은 뭐다? 전부 다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각종 서식들은 시행규칙이다. 그래 우리가 접근하시면 돼요. 다음 이 법의 성격입니다. 이 법의 성격. 뭐 먼저 하겠죠? 이 법의 성격. 성격은 뭐예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건 구성은 별로 할 거 없겠지. 그리고 이 법의 성격이야. 일단 이 법이라 하면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안 하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법은 결국 공인중개사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뭐예요? 우리가 민법과 뭐 상법보다는 특별하고 적을 필요 사실 없는데도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 줄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뭐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인 성격 또는 혼합법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이고 일반법입니다. 기본법이고 일반법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뭐다? 국내법적인 성격입니다.
기본법이고 일반법이고 국내법이 성격이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래놓고 설명만 들으면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차근차근. 민법과 상법의 최악의 순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특별법이 이 말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적용하는 법, 그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시키는 거, 그게 특별법이야. 여러분 생각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지요. 그거는 민법의 일반법이겠나 특별법이겠나? 그 특별법이야. 그래. 이제 감 잡히지. 원래는 일반 임대차는 뭐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뭡니까?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에서보다 적용시키는 일반법이 아니고 뭐다? 특별하게 적용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즉 주택의 전월세잖아. 임대차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특별하게 거기 주택에서는 별도로 정하겠다. 뭐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아닌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그 법을 주택의 전월세는 정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별법이야. 그게 조금 뭐 이해가 좀 미흡하면 뭐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이 제일 낫습니다. 본강사 오늘 통영 앞바다에 가다가 배가 난파돼 가지고 내가 배 바다에 빠져가지고 수장되어 죽어붙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냥 뭐 해난구조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다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사망금 나올까요? 위로금이 사망금하고 병원 갔다 그만 병원비 나올 거단 말이야. 일반적이잖아. 그만 해운 광만 운송법이라든지 구조법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받아가 제가 뭐 사망에 대해 거기 금액이 나올까 아이가. 근데 세월호에 대한 급여도 원래는 그걸 있잖아 일반적으로 적용시키 맞는데 그거는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죽어붙고 또 우리 국민의 상대 박탈감 되시잖아. 뭐 보면서 충분히 남들 뭐 구조할 수 있는 일반적 그 현장 상황을 모르지만도 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같은데 일단 뭐 골든타임을 놓쳤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너무나 국민들도 막 박탈 또 학생들이고 숫자가 너무나 많아 버리니까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보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 세월호에 승선했는 고기 승객들에 한해서만 뭐다 만약에 그때 죽었잖아.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이 적용받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뭐 다른 배 타가지고 죽으면 그걸 적용 안 시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해지는 법, 그게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법보다 우위가 먼저 우위에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그게 특별법. 그러면 결국 중개법은 뭐다? 다른 법보다는 중개할 때는 뭐다? 중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 보시면 제일 낫습니다.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면 각종 뭡니까? 뭐 시효 소멸제도 이런 거 없는 것들은 뭐다? 다른 법의 규정을 따른 되지만 우리 법의 규정이 있는 내용들은 뭐단 말이에요? 우리 법이 우선이지 다른 법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 또는 혼합법인데 이건 이 말은 요건 정도 공법적인 요소하고 사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법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에요? 원래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국가가 우리 뭘 타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청에서 우리가 뭐 등록 다 하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공하고 뭐단 말이에요? 행정간청 그죠? 개공하고 행정간청. 처음 오신 분은 저 강사가 자꾸 개공 괜찮는데 개공이 뭔가 좀 이따 합니다. 용어 합니다.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뭐 개고기가 뭐 이래서 막 골치 아프다 그죠? 그래서 좀 지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 오신 분들 다 해결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소. 제가 전국구고 1타입니다. 1타. 인터넷 보면 다 그 해결됩니다. 그죠? 그 때문에 왜 그 1타인데 와 이런다. 대구잖아. 네 원장님하고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도 애정의 관계입니다. 그죠? 10년 동안 이제다. 오늘 하나군시 이래기 저는 은하군 가면 거의 뭐 앵간하면 의리게 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학원 잘 되게 봤는데 좀 이래 특히 다른 과목도 잘하시지만 중개에서는 여러분들이 대구 거에서 내가 뭐 대구에 모든 건 앵간 다 들어가지만 다른 데 보지만 일로 오라 해요. 일로 와가지고 들어보라 하시 들어보시면 집에 혼자 동영상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로 오셔가지고 들어보고 안 좋으면은 환불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오시락 해서 오시락 하면은 제가 모든 걸 수행하겠습니다. 그죠? 모든 걸 제가 책임집니다. 그죠? 자, 뭐다? 행정간청하고 뭐다? 우리가 개공하고의 관계를 뭡니까? 우리가 공법적인 요소고 사법적인 요소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공하고 뭐단 말이에요? 의뢰인, 그죠? 개공하고 뭐다? 의뢰인과의 관계가
우리가 사법적인 요소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개공하고 의뢰인과의 관계가 사법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법과 공법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사법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걸 굳이 사례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괜히 몇 개 어주째 적어드리면 그거 외운다니까. 그러면 당일날 안 나오면 다니지만 나왔을 때는 그거 왜 나왔면 또 헷갈리잖아. 그래, 아예 공부를 제대로 개념을 잡으면은 간하고의 관계는 공법이다 그랬잖아. 그럼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개설 등록 신청 이런 거, 자격증 제도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행정 간하고 관계 있는 거 아이가. 인장 등록, 이죠?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다 행정 간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뭐다? 이게 공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야. 어쨌든 간청하고 관계 있는 거 아이가. 그런데 사법적인 요소 어떤 것들입니까? 뭐 손해배상 책임 맞잖아요. 확인 설명, 중개계약 이런 거. 즉 개공하고 뭐다?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을 사법적인 요소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개공하고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을 사법적 요소다 이 말이야. 중개법은 이렇게 공법적인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사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가 있다 이 말이야.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 요소가 둘 다가 아우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논치 하는 거 이제 신칼라 따라와요. 저 제일 뒤에 우리 학생 따라와. 물어볼까? 저 뒤에 누나는 따라와요. 아니 지금 이 설명 이해 안 돼? 괜찮아, 설명 이해 안 돼요? 괜찮다 할게. 그 앞에 앉아봐, 뒤에 앉노. 자, 이거 자꾸 의미입니다. 우리 이 말이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뒤에 있으면 아무도 좀 뭐가는 뭔가 집중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앞에서 아무 약간 긴장하잖아. 긴장 안 하겠지만 또 예를 들면 말이야, 아무 좀 몰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야, 중개사법의 성격을 묻다만 성격 제목을 잘 봐. 성격은 뭐고 우리 법은 다른 법보다 뭐다 많은 것도 없어. 우선적으로 조직한다 이 말이야. 당연히 중개할 때는 중개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겠단 말이야. 그거였다 이 말이야, 의미가.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 혼합법은, 우리 중개법은 공법적인 요소로만 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그 공법과 사법 내용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게까지인데 뭐 많이 했는 것도 아닌데 벌써 가노. 맞지? 그게 다입니다. 이해되죠? 고려 보시고 따라오죠? 고려 보시고. 그리고 일반법이고 기본법, 대단한 용어가 이래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이고 일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이란 말 아이가? 결국 중개를 할 때는 뭐다? 우리 중개법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중개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냐면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사람한테는 토지 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고, 올해 등록받은 사람들은 토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중개하는 사람, 중개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뭐다?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고 일반법적인 지위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시모노세키나 워싱턴에서는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미리 얘기하는 게, 제가 수업 중간 영어를 좀 합니다. 그죠? 그게 제가 해외 유학파 출신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제가 45일을 어학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으면 돼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래 일단 보시오. 이게 우리 법의 우리가 성격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크게 시험에 접근성 없지만도 초창기에는 이게 좀 제법 다 몇 번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법에 줄점 던져 놓으시고 특별법에 줄점 던져 놓으시고, 이봐그만 1번 보면은 2번 상법 및 민법 특별법 밑에 1번에 특별법은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오잖아. 그대로 제 설명합니까? 중개에 관하여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뭐다? 우선적으로 적용, 거기에 줄점 던지면 되잖아. 맞죠? 중개에 관해서는 뭐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게 특별법이다 이 말이야.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절주절 설명을 들었고 사례를 들었는 거다 이 말이야.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법이고 혼합법인 것은 1번 나오잖아. 3번에 1번에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이 말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처벌 규정 각종 의무들은 뭐다? 공법적인 성격이고,
의뢰인과의 법률관과 당사자의 거래계약, 뭐 손해배상 책임 등은 뭐다?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뭐 먼저 하겠죠? 다음 국내법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지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곳에는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토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다? 미국에 갔잖아. 속인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갔잖아.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가는 미국 법을 중개법 따라야 되지. 중개법의 적용을 가한테 적용 못 시킨다 이 말이야. 다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있는 사람들한테만 중개법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속지주의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법적인 성격입니다. 속지주의 몰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 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이 법이란 뭐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그랬죠.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여기쯤에서 우리가 이 법의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이 말이에요. 시험에 있잖아 문제를 그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문제 독해야 돼.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 안 나요? 벌써 저번 주에 2월 마지막 주에 실무 이걸 배웠잖아. 분묘 기지권의 문제에서 있잖아. 그죠? 분묘 기지권에 의함인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함인지 뭐 자연장지 조사에 관한 법이 묻는 것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했잖아. 대표적으로 분묘 기지권에 의했을 때는 뭐다? 시효 취득도 인정하고 분묘의 설치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장사법은 뭐다? 시효 취득 인정 안 하고 설치 기간도 최장 60년을 초과도 못 하잖아. 문제에서 그래 명시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의 그 뜻을 묻는 거야. 물론 시험에 다음 중 이 법이 뭐냐? 1번 민법, 2번 중개법 이런 거야 내겠습니까만은 문제에서 뭐다?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명시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잖아. 그럼 뭐가? 여러분 중개법 외에 다른 법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개법에 해당되는 관련 규정만 답을 하라 그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이게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법이나 이 법을 명시하지 않고 문제를 여러분 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뭐다? 어느 법을 다 적용해도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뭐 먼저 하겠죠? 그래 보시고 그렇다면 그게 확인사살 들어가는 게 한번 들어가면은 교재 우리가 역시 뒤에 있네 이건. 이 교육을 해놨군. 교재 우리가 보시면은 85페이지 한 피 봐요. 계공 등의 결격 사유 있잖아. 그죠? 계공 등이잖아. 등.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 결격 사유는 우리 법에서는 12가지를 규정했습니다. 그걸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합니다만은 그냥 그 결격 사유 중에 우리 이 법의 의미를 보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면 가장 손쉽게 얘기 들기 편한 게 벌금형이 있을 건데 자 봅시다. 교재 90페이지 피봐요. 90페이지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결격사유 조문 나오죠. 그죠? 이건 뭐고 그만 중개법을 위반해 가지고는 300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3년간은 중개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진입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3년을 최소한 경과하라. 그 기간 동안은 시장에 진입도 못하고 진입한 상태에서 이게 적용됐다. 퇴출당하겠죠. 3년 동안. 그 말 아니야. 그냥 내가 만약에 본강사가 지나가는 행인하고 시비가 붙어가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칼라 3명 잘 들어봐요. 그 폭행죄로 뭐다? 본강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 3년 동안 중개업 시장에 퇴출되나 안 되나? 신칼라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생각해봐요. 본강사가 문제 받잖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년간 지금 중개업 종사 못한다 이 말이니까 요건 이해되지요. 근데 본강사가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중개시장에서 퇴출되나 안 되나? 그렇죠. 그거단 말이야. 왜? 우리 법원보다 중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받아야만이 3년간 시장의 퇴출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이 법을 명시했는가 하고. 근데 우리 법의 조문 자체가 그냥 뭐란 말이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하면은 대한민국 뭐예요? 어느 법을 다 위반해도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경우는 3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지? 그 개념을 잡아둘 필요 있어.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 보편화돼 가지고 다 찍어주니까, 내 동영상 보고 다 찍어주니까 나는 역으로 이래 찍고 싶어. 차라리 만약에 이래도 말이야, 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중개업에서 그러니까 퇴출당한다 말이야. 결격사유다가 맞나 안 맞나? 왜 틀렸어요? 그렇지요. 금액이 명시가 없으면 틀리다 이 말이야. 맞잖아. 이 법을 내면 또 맞다, 큰일 나요. 그지? 맞잖아. 이 법이지만 우리 법은 최소 금액을 얼마 정했습니까? 300만 이상을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것은 결격사유하고 관계없습니다. 금액 명시가 안 됐잖아. 그럼 제가 드린 질문을 보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전부 다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말 봐도 되란 말이야. 근데 우리 법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아야만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 개념도 잡지만 우리 이 법 공인인증법 의미 알겠지? 문제에서 뭐란 말이요, 이 법을 명시했다거나 공인인증법을 명시했을 때는 뭐다? 오로지 중개법에 해당되는 규정에만 관련되는 답을 하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중개법, 공인인증법 명시를 없잖아. 이 법 명시 없을 때는 뭐다? 대한민국 어느 법을 다 적용시켜도 관계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왕된 거 마무리만 지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거기에 보시면은 뭐 교재 88페이지 한번 해봐요. 88페이지 88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뭐 나와요? 5번 결격 사유가 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 그리고 5번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뭡니까? 있잖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 나오잖아. 거기 앞에 자기야 고개를 드시고 공인인증법 명시된 게 있나 없나? 없잖아. 이걸 보고 대한민국 어느 법을 위반해도 다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잖아. 그건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시장에 퇴출된다 이 말이야. 중개법 아닌 보다 다른 어떤 법을 위반해도 다 퇴출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공인인증법을 명시했는가 하고 명시하지 않았는 그 문제 번역하는 방법 알겠죠? 그 개념을 잡아놓을 필요 있어요. 고려 보시고. 다음 일단 우리 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뭐다? 우리가 업무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육성, 그죠? 그리고 커져라 국민, 그죠? 국민 경제 이바지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우리 공인인증법 재정 목적은 그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인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시험 내면은 개공의 업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개공의 업무 등. 뭐 낼만한 게 없어 그런지 뭐 일단은 현재는 그래요. 최근 한 5, 6년 동안 안 내온 건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인데 뭐 개공의 업무 등 틀립니다. 지금은 이래 보고 치니까 저는 우리가 국어도 모르지 않아 하는데 당일날 내면 헷갈립니다. 우리 법의 재정 목적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나면 그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이고 그 전문성 이거야 뭐 크게 골라내기 것이고 중개업인데 뭐 중개 업무라는 걸로 중개업을 육성인데 중개 업무를 육성 틀리겠죠. 그리고 육성인데 또 뭐다? 지도 틀립니다. 특히 내면 이거 지도를 나는 잘 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요 재정 목적 앞에까지마다 뭡니까? 중개업의 지도도 재정 목적이었고 육성도 재정 목적 둘 다가 재정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업의 육성만 재정 목적에 속하지 지도는 재정 목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의 지도 틀리겠죠, 그죠? 중개업의 육성이 재정 목적이지 지도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 그자. 요거 좀 우리 1조니까 상징성도 있으니까 좀 알아놓으시소. 그래 보시면 되겠고. 좀 밑에 용어의 정의를 좀 쉬었다 깨요. 그죠? 새로 이건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6개 동시에 써야 되고 2교시는 용어의 정의, 3교시는 개설 등록, 중개 대상물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용어의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좀 지어줘요.